식사는 잡섰어? 여러분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입니다. 저희 김프로TV는 대한민국의 원동력인 기업의 대표님들과 함께합니다. 자, 그럼 스타트! 지난 영상에서는 가지급금 세무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가지급금 상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김프로님은 가지급금 상환 방법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실 것 같은데 상환 방법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주로 활용하는 가지급금 상환 방법은 총 9가지가 있습니다. 단지 세금을 얼마나 절세하느냐가 관건이겠지요. 그리고 가지급금은 단기간에 상환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다양한 방법을 장기간에 걸쳐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방법이 있군요. 김프로님이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대표이사 본인의 개인 자산을 회사에 넘기면서 양도하면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이고, 두 번째, 대표이사, 즉 임원의 지위와 권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활용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회계상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개인 자산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인데요. 대표님들께서 그렇게 할까요? 만일 대표이사가 개인의 자산 취득을 위해 급전이 필요해서 회사 자금을 가져갔다면 개인 자산으로 상환해야겠지요. 하지만 가지급금이 영업 관련 증빙 없는 금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용한 돈이 아닌 회사 경영상 지출한 돈을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게다가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각해서 상환한다면 양도소득세도 납부해야 하니 고충이 배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활용할 만한 게 있습니다. 만일 법인의 관계 회사가 있고 그 회사에 대표이사가 주식을 갖고 있다면 그 주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겠죠. 여기서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산 27.5%입니다. 물론 본인의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여 회사로 하여금 자기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는 상법상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고요. 화면에 보면 개인의 자산 중에 특허권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대표이사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하고 양도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특허권은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양수도했을 때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어떤 게 있을까요? 특허권은 무형자산이고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모두 양도가 가능한가요? 모두 양도는 가능합니다. 단지 그 특허가 대표이사 고유의 소유인 것인가에 대한 분쟁은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건축 설계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건축 설계에 특화된 특허를 출연했다고 가정해 보시죠. 설사 그 특허를 대표이사 혼자 개발했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설사 혼자 개발했더라도 대표이사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개발비도 지원받아서 개발한 특허잖아요. 게다가 변리사 수임료, 특허 등록을 위한 관람료 등을 개인이 아닌 회사가 납부한 경우도 많았고요. 이런 특허는 대표이사 고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특허권 양도는 과세당국의 실사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떤 특허가 대표이사 고유의 특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개인 사업체 운영 시절 개발한 특허는 법인 전환을 했더라도 대표 개인의 특허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현재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특허는 개인 소유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 평가 금액을 높지 않은 적정 가격으로 하여 과세당국의 시선을 피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고요. 실제로 연 150여 건의 특허 감정평가를 하는 감정평가사는 특허 평가 금액이 최대 5억 원, 기본 3억 원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이제 임원의 권리 측면에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급여나 상여를 인상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 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급여, 상여를 높여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급여나 상여를 높일 경우 법인과 대표 양쪽 측면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와 상여는 인건비라서 판매와 관리비 항목입니다. 비용이란 의미이지요. 비용이 커지면 순이익이 줄어들기에 법인세도 같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대표이사는 소득세가 누진되어 소득세가 크게 상승합니다. 게다가 4대 보험도 같이 오르겠지요. 국민연금은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적겠지만 건강보험료는 상한선이 높기 때문에 상승폭이 꽤 커집니다. 그럼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어느 정도 상승할까요? 화면을 보시죠. 대표이사의 연봉이 1억 원일 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하면 대략 16.17%이고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합하면 24.2% 정도 됩니다. 물론 이 계산은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 없다는 전제이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도 없는 것으로 가정한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도 사용자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고요. 그런데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해 연봉을 2배인 2억으로 인상하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소득 대비 무려 35.3%나 됩니다. 또한 연봉 상승분이 1억 원인 반면 소득세 등 비용 상승분은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존 연봉을 제외한 인상 금액인 1억 원을 기준 삼았을 때의 비용은 무려 46.5%나 됩니다. 즉, 기존 연봉 1억 원은 생활비로 쓰고 인상된 연봉 1억 원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려고 했지만 인상된 연봉 1억 원 중 53.5%인 5,350만 원만 가지급금 상환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연봉을 3배인 3억 원으로 인상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합계 금액이 소득 3억 원 대비 39.9%이고 연봉 인상 금액 2억 원에 대한 비용은 47.7%나 됩니다. 즉, 인상된 연봉 2억 원 중 47.7%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로 지출되고 52.3%인 1억 460만 원만 가지급금 상환에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 부담이 크면 급여나 상여 인상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기는 어렵겠는데요? 그럼 좀 더 세금을 줄이면서 가지급금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임원의 권리를 활용한 방법인 퇴직금과 주주의 권리를 활용한 방법을 들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급금 상환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갈수록 재미있어지는데요.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프로님, 클로징 멘트 부탁드릴게요. 가지급금 상환은 참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가급적 가지급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상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대표님들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